시속 110km의 강속구로 팀의 6할타자 손가를 삼진으로 돌려쓰고 바로 앞선 타격 테스트에서는 윤성민 코치의 공을 홈런성 타구로 날려버렸다. 수비에서는 내야와 외야를 가리지 않았고 송구는 흔들림 없이 일직선으로 포수의 미트에 꽂혔다. 이 장면이 끝나자 추신수 감독과 코치진의 판단은 사실상 하나로 모였다. 더 볼 것도 없다는 평가와 함께 박민서는 만장일치 1순위 합격자가 됐다. 단순히 공 하나가 빨랐기 때문이 아니었다. 던지고 치고 잡고 송구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하기 어려운 완성도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2026년 7월 9일 방송된 야구 여왕2의 트라이아웃은 시작부터 경쟁의 규모가 달랐다. 총 47개 종목에서 308명이 지원했고 제작진의 사전 테스트를 통과해 현장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은 단 18명이었다. 처음 공지된 선발 인원은 3명뿐이었다. 계산하면 현장 참가자 6명 중 1명만 살아남는 구조였다. 지원자들은 각자의 종목에서 국가대표 프로 실업 무대를 경험한 선수들이었고 단순한 예능 출연이 아니라 블랙퀸즈의 실제 전율력으로 평가받아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민서는 마지막 사주에 등장했다. 여자 축구의 정가을, KLPG A통산 5승의 김시원 플래그 풋볼의 서가음과 같은 조였다. 이름값만 놓고 봐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조였지만 테스트가 시작되자 시선은 빠르게 박민서에게 집중됐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송구였다. 박민서의 공은 불필요하게 떠오르거나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 몸을 낮추고 타구를 처리한 뒤 중심을 빠르게 세우고 목표 지점까지 한 번에 연결했다. 내야에서는 공을 빼는 속도가 빨랐고 외야에서는 먼 거리에서도 포수가 다음 동작을 이어갈 수 있는 위치로 공을 보냈다. 강한 어깨만 가진 선수는 공을 멀리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전에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과 일정한 높이 그리고 주자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다. 박민서의 송구가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이 세 조건을 동시에 보여줬기 때문이다. 타격 테스트에서는 더 강한 장면이 나왔다. 마운드에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통산 77승을 기록한 윤성민 코치가 섰다. 박민서는 이름과 경력에 눌리지 않고 공이 궤적을 끝까지 따라갔다. 그리고 중심에 들어온 공을 놓치지 않았다. 배트에 맞은 타구는 단순한 안타성 타구가 아니라 야외 구장이었다면 담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의 홈런성 타구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만으로 배트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발이 급하게 열리지 않았고 시선은 공에 남아 있었으며 회전한 힘이 배트 끝까지 전달됐다. 오랜 시간 골프를 훈련한 경험도 몸의 회전과 임팩트 순간의 집중력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야구를 떠나 있었던 시간이 오히려 타격의 힘과 균형을 보완한 셈이다. 그러나 결정적인 장면은 투수 테스트였다. 상대 타자는 시즌 1에서 6할 타율을 기록하며 블랙퀸즈 공격의 중심이 된 송가였다. 박민서는 팀의 기존 에이스를 상대로 피하지 않았다. 투구 동작은 크지 않았고 팔은 자연스럽게 올라왔으며 릴리스 순간에도 상체가 옆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전광판에 찍힌 최고 구속은 시속 110km였다. 숫자만 보면 창 던지기 김지민이 앞선 테스트에서 기록한 블랙퀸즈 역대 최고 수준의 구속과 같은 영역이었다. 하지만 박민서의 진짜 강점은 속도와 제구가 함께 움직였다는 데 있었다. 빠른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면 타자는 기다리면 된다. 반대로 제구만 좋고 속도가 부족하면 타자는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 박민서는 빠른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꽂아 넣으며 송가의 배트를 끌어냈고 결국 삼진을 완성했다. 이 삼진은 한 명의 지원자가
한 명의 타자를 잡아낸 장면 이상이었다. 시즌 1에서 검증된 6할타자를 상대로 새 지원자가 정면 승부를 선택했고 결과까지 가져갔다는 의미가 있었다. 송가가 쉽게 공을 놓치는 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박민서의 공은 더 강하게 보였다. 타자는 투수가 공을 놓는 순간 속도와 방향을 읽어야 한다. 시속 110km의 공이 안정된 폼에서 같은 릴리스 지점으로 들어오면 반응 시간은 짧아진다. 더구나 박민서는 공을 던질 때 힘을 과장하지 않았다. 있는 힘을 모두 보여주려는 지원자처럼 동작이 흔들리지 않았고 다음 공도 같은 자세로 던질 수 있는 여유를 남겼다. 코치진이 프로급 투구 메커니즘이라고 평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박민서의 압도적인 장면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고 리틀 야구단에서 유일한 여자 선수로 뛰었다. 당시 최연소 여성 선수 홈런 기록까지 보유할 정도로 타격 재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할 시기가 되자 계속 뛸 팀을 찾기 어려웠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자 선수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무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국 박민서는 야구를 내려놓고 골프로 전향했다. 야구를 사랑하고도 야구를 선택할 수 없었던 시간은 그에게 가장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않게 만드는 동력이 됐다. 그 후 박민서는 약 3년 동안 골프 훈련을 이어갔다. 야구 배트를 골프채로 바꿨지만 공을 정확히 맞히기 위한 집중력과 하체 중심의 회전은 계속 단련됐다. 그리고 2025년 미국 여자 프로야구 리그 창설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야구의 문을 두드렸다. 최근 경기 영상이 충분하지 않아 중학생 시절 영상을 중심으로 드래프트에 지원했지만 2025년 11월 미국 여자 프로야구 드래프트에서 6라운드 전체 115순위로 지명됐다. 과거 영상만으로도 선택받았다는 사실은 박민서가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뚜렷한 재능을 보여줬는지 증명한다. 야구 여왕의 트라이아웃은 그 재능이 현재에도 살아있는지를 확인하는 무대였고 결과는 시속 110km와 홈런성 타구 그리고 완벽한 수비로 나타났다. 추신수 감독과 코치진이 만장일치 1순위를 선택한 이유도 명확했다. 보통 트라이아웃에서는 한 가지 장점을 가진 선수를 뽑고 부족한 부분은 훈련으로 채우려 한다. 빠른 투수는 제구를 다듬고 강한 타자는 수비를 보완하며 좋은 수비수는 타격에서 최소한의 역할을 기대한다. 하지만 박민서는 처음부터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었다. 선발 투수와 구원 투수 후보가 될 수 있고 내야와 외야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으며 중심 타선에 배치할 만한 장타력도 보여줬다. 한 명을 선발했지만 사실상 여러 명의 전술적 선택지를 얻는 효과였다. 선발 인원이 3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이런 다재다능함은 결정적인 가치가 된다. 박민서의 합류는 기존 선수들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블랙 퀸즈에는 시즌 1을 통해 자리를 잡은 투수와 타자들이 있다. 그러나 시속 110km를 던지면서 6할 타자를 삼진으로 잡는 신입이 들어오면 선발 자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장수영을 포함한 기존 투수진은 구속과 제구 경기 운영 능력을 다시 증명해야 하고 중심 타자들도 박민서의 장타력과 경쟁해야 한다. 특히 박민서가 투수와 타자를 모두 맡는 이도류 역할을 수행한다면 추신수 감독은 경기마다 전혀 다른 라인업을 만들 수 있다. 투수로 등판한 뒤 타석에서도 해결사 역할을 맡거나 수비 위치를 바꾸며 교체 카드를 아낄 수도 있다. 박민서가 보여준 가치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평가가 진행될수록 기량이 더 선명해졌다는 점이다. 몸풀기 단계에서는 정확한 송구로 기본기를 증명했고 수비 테스트에서는 포지션 적응력을 보여줬다.
타격에서는 프로 통산 77 승투수를 상대로 강한 타구를 만들었고 마지막 투수 대결에서는 팀의 대표 타자를 삼진으로 잡았다. 테스트에 난도가 높아질수록 약점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장점이 하나씩 추가됐다.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선수가 가장 믿음직하다. 한 장면에 모든 힘을 쏟은 뒤 흔들리는 선수가 아니라 과제가 바뀔 때마다 필요한 기술을 꺼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속 110km는 단순한 화제용 숫자가 아니다. 여자 선수 중심의 팀에서 이 정도 구속은 타자의 준비 시간을 크게 줄이고 수비 전략까지 바꾼다. 빠른 공으로 타자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면 같은 투구 동작에서 조금 느린 공만 섞어도 타이밍 차이가 커진다. 타자가 강속구를 의식해 배트를 일찍 내면 변화구나. 낮은 공에 대응하기 어렵다. 박민서가 제구와 변화구를 더 다듬는다면 구속 자체보다 구속이 만들어내는 선택의 폭이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 물론 트라이아웃의 한 장면만으로 시즌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시속 110km를 한 번 기록하는 것과 여러 이닝 동안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긴장된 실전에서는 주자가 나가고 수비 실수가 나오며 볼 판정이 흔들릴 수 있다. 박민서가 진짜 에이스가 되려면 빠른 공 외에도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을 변화구와 경기 운영 능력이 필요하다. 타격에서도 홈런성 타구 한 번보다 중요한 것은 매 경기 출루하고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살아남으며 주자가 있을 때 정확한 타구를 만드는 일이다. 체력 관리 역시 중요하다. 투수와 야수를 동시에 맡으면 어깨와 하체에 쌓이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민서가 다른 신입과 다른 이유는 이미 실패와 전향 복귀의 시간을 통과했다는 점이다. 그는 야구를 못해서 떠난 선수가 아니었다. 계속할 팀이 없어서 떠났고 골프라는 새로운 종목에서 다시 몸을 만들었다. 그리고 야구가 다시 자신을 불렀을 때 과거의 감각만 믿지 않고 테스트의 모든 과정에서 현재의 실력으로 대답했다. 내야 땅볼 하나, 외야, 송구 하나, 윤성민 코치를 상대로 한 강타 하나. 송가를 향한 시속 110km의 공 하나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켰다. 박민서는 추억을 되찾으러 온 참가자가 아니라 블랙퀸즈의 전력을 바꾸기 위해 온 선수였다. 만장일치 1순위라는 결과는 인기나 사연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다. 308명의 지원자 가운데 18명만 현장에 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완성된 야구 능력을 보여준 선수에게 내려진 평가였다. 최연소 여성 홈런 기록을 세웠던 리틀 야구 선수는 팀이 없어 골프로 떠났지만 다시 돌아온 무대에서 홈런성 타구를 만들었다. 오랫동안 마운드를 떠나 있었지만 시속 110km의 공으로 시즌 1 핵심 타자를 삼진 처리했다. 과거의 재능과 현재의 훈련이 한순간에 연결된 것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박민서의 시속 110km가 트라이아웃 최고의 장면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야구 요왕이의 시즌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인가? 홈런을 칠 수 있는 투수, 삼진을 잡을 수 있는 중심 타자 내야와 외야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수비수. 이 세 역할을 실제 경기에서도 이어간다면 만장일치 1순위는 단순한 합격 순서가 아니라 새로운 에이스의 탄생을 알린 선언으로 남게 될 것이다.